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자신의 출판 기념회 현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건방진 놈, 어린 놈, 미친 X,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물병이라도 있으면 던지고 싶어. 막말 파문을 일으켰죠. 그런데 송 전 대표가요, 오늘 오전에 뉴스웨이 라이브 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송영길 내가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경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한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물병 있으면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어리단 말을 제가 생물학적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보다 12살 어린 이준석 전 당대표가 85년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야 당대표 TV 토론을 3번을 했는데 제가 깍듯이 이준석 대표를 존중했습니다. 생물학적 어리다는 게 아니라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가볍고 정말 이게 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인격과 경륜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지적한 말이다. 자, 송영길 전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서 막말 논란이 일자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송영길 내가 한 장관을 향해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생물학적으로 어리다는 게 아니라 일국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유치한 인격, 경륜을 지적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송 전 대표의 오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절레절레 흔들어지시는지 어떻습니까? 아니 뭐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게 그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인격과 경륜이 유치하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예. 가벼움 때문에 내가 어린 놈, 건방진 놈. 건방진 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시는데 송영길 대표는 예를 들면 지금 당 대표를 하셨고 인천시장을 하셨고 오선 의원이고 그 법무부 장관의 일국의 법무부 장관에 비했을 때 그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못지않은 경륜과 그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누가 만약에 지금 저렇게 누구한테 이놈저놈 하는 것을 보면서 송영길 저 어린 놈, 저 건방진 놈 어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흥분해서 예. 그 한 장관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무슨 뭐 생물학적 어린 게 아니고 경륜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럼 경륜이 많으신 그럼 송 대표, 송 전 대표는 그런 말씀을 쓰시는 게 그게 너무 유치하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아닌지 그런 비판을 똑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제 사실 뉴스웨이 라이브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출연을 했었는데 이상민 의원이 송 전 대표 어제 이야기하면서 몇 차례나 이야기한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이쯤 되면은 송 전 대표가 자꾸 뭔가 이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국민들께 공개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의 사과는 있었다? 아니요, 없었어요. 조상규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예. 그 본인께서 서울시장 후보 나가셔가지고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586 용태론이 나와가지고 이제 왜 선거에 나오냐 비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했던 용태는 총선이지 지방선거는 아니다. 뭔가 자기 모순에 빠져 계신 분이 아닌가. 지금도 내가 말한 건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어떤 경륜을 말한 것이야. 네. 이렇게 이 말 저 말이 다르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고 뭐 욕하고 해도요. 네. 본인 돈봉투 사건이 묻히거나 본인이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다. 본인 변호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차라리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지금 변론 준비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예.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내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분노의 표시였다. 사실 송영길 저요 더 센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참은 게 저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의 분노의 표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한동훈 검찰이 취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사적인 조직 폭력이다. 분노가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의 그 분노를 최대한 자제해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센 말할 수 있는 걸 참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탄핵할 사유를 쭉 정리해서 곧 발표할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다 한동훈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인사정보관리단을 가지고 모든 고위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2인자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도 지금 본인의 지금 의혹 문제만 쭉 하면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한번 정리해서 발표를 해볼게요. 글쎄요,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송 전 대표의 저렇게 거친 독설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글쎄요, 오늘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의 그 비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한 입장문을 내고 반박하는 행위나 송영길 전 대표께서 지금 여러 방송에서 또는 여러 집회에서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독인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독빙객객이다. 네, 왜냐하면 사실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뭐 본인은 분노하고 본인은 화가 나 있을 수 있고 한동훈 장관을 향한 비판도 하실 수 있지만 결국의 핵심은 본인을 향한 이 사법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결과적으로 아직 재판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것은 이미 메신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아무리 강하게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본인의 감정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보실 겁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도 저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언가 직책을 맡고 있는 인사도 아니고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인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늘 날선 반박과 반응을 내놓고 대통령 대신해서 사실상 기자들과 도어 스태핑을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그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난하고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선 심지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원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의 반박조차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도 역시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국민들 보기에 둘 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